그냥 표 완성하기죠. 원그래프를 보고 표를 완성하는 거다. 자, 전체 합계가 3200 이거는 생산량이고 이것에 대한 백분율이니까 여기다 뭘 쓰면 되겠어? 100을 쓰면 되겠죠? 그럼 이 사이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32를 곱하는 거고 아래로 내려올 때 32로 나눠주면 백분율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빈칸을 보는데 쌀은 둘 다 빠져 있죠? 그런데 표에는 나와 있어요. 여기 45%라고. 맞아요? 그러면 아래다 써야 되지. 뭐가? 어? 그렇지? 백분율이 아래에 있네. 여기가 45야. 그럼 1번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1번은 45 곱하기 32야. 이거는 45 곱하기 2 곱하기 16으로 좀 바꿔주면 9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4에다가 0. 이게 1번이겠다. 맞죠? 2번은 구해놨고. 조는 여기가 18%잖아요. 그죠? 여기가 18%면 3번은 18 곱하기 32.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해야겠다. 얼마냐? 그냥 18 곱하기 32를 하면 돼요. 576인가? 좋아요. 자, 4번, 5번 볼게요. 5번 먼저 구할 수 있죠? 기타가 여기가 몇 퍼센트? 12%. 5번은 12가 주어져 있고 4번은 그러면 12 곱하기 32를 해주면 되겠지. 이것도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래. 넘어갑시다, 그럼. 자, 122쪽 넘어가고 끝났네요. 그쵸? 자, 과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과제 1번 개념 미안한데 없어요. 그래프와 관련된 단원에서 선생님이 개념은 뭐라 그랬지? 그래프 개념은 결국 문제가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래프 단원은 자료를 잘 분석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 딱히 쓸 개념은 없다. 다만 이 그래프 단원에서 쓰이는 여러 계산이라던가 표현 같은 것들이 앞 단원에 나온단 말이죠. 네. 자, 근데 2번 필수 예제가 있겠죠. 확인학습 먼저. 확인학습은 선생님이 7강, 8강을 동시에 갈 거예요. 알겠죠? 7, 8강 확인학습 동시에 갈 겁니다. 다음 주가 학원 방학이에요. 방학에는 원래 쉬는 거 아니에요? 5주차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방학이야. 방학 30. 그래서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8강 필수 예제는 대부분 같이 풀 거고요. 8강도 그래프예요. 아시겠죠? 7, 8강은 그냥 한 강이라고 봐도 무관한데 문제 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다룬 이유가 뭐라 그랬어? 문제가 개념이니까. 알겠죠? 불만 있으면 얘기해.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근데 학원 방학 다음 주 월요일에 해요? 응? 네, 학원 방학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고 다음 주 확인 학습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오늘 상황 보고 얘기할 거예요. 오늘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오늘이란데 이번 주 확인 학습하는 날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확인 학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람마다 달라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할 것 같아? 이거 테스트 결과. 그린 챌린지. 나 그린 챌린지 뭐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번 주 확인 학습 때 그린 챌린지 기준으로 알려줄 거거든요. 그걸 다음 주에 해 놓으면 쌤이 안 부를 거야. 알겠지? 그게 안 돼 있으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따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알려줄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좀 해두세요. 알겠죠? 응. 이번 주말에 해놓고 다음 주에 계획을 만들고 100%다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1, 2, 3강 거 다 해놓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정해줄 거예요. 개인마다 다를 거니까. 자, D그래프 해석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읽어볼까요? D그래프는 뭐 색깔의 비율, 혈액형의 비율처럼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거나 해석할 때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서 더 편할지는 그래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또 거의 같아요. 똑같은 자료를 D그래프로 할 수도 있고 원그래프로 할 수도 있고 그쵸?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뭐 해석하기라고 되어 있는 개념 부분이 있죠. 여긴 설명 안 할 거예요. 뭐라고? 이 단어는 개념이 문제다. 자료를 많이 해석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쓰이는 백분율이 있죠. 백분율 있죠? 단위값을 잘 다루면 돼요. 기준량은 전체 자료의 수가 될 거고 비교량은 각 항목의 수가 되겠죠. 우리 좀 전에 풀었잖아요. 백분율 문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파악하겠다. 설명할 게 없다. 왜 그러냐? 문제로 볼게요. 네모안에 알맞는 걸 넣으세요인데 표를 읽는 거야. 이 그래프를 읽는 거야. 자, 1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누굽니까? 나죠. 라 신문은 전체의 몇 %입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나 신문은 몇 %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런 거에 해석이 돼야 돼. 그럼 35%는 가구수로 따지면 얼마냐인 거잖아. 오케이? 그러므로 전체 300의 35%는 비율이죠. 그치? 그럼 비율 곱해주면 돼요. 105가구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왜 300이에요? 전체가 300이니까. 오. 됐죠? 끝났어요.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값을 다루는 것도 오늘 연습해 볼게요. 필수 예제 1번. 쌤, 왜 이거 앞에 문제가 똑같아요? 단원 이름이 해석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1단원부터 해석을 같이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7강, 8강이 한 단원이라고요. 자, 다시 7강은 그래프고 8강 단원 이름이 그래프의 해석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7강 공부할 때부터 해석하기를 같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7강, 8강을 선생님이 한꺼번에 설명했던 거야. 그래서 오늘 그냥 설명하고 문제 풀어도 그게 별개가 없어요. 오늘 최대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밑줄에요. 마을 300가구. 이게 뭐야? 전체 가구 수죠. 이해됐나요? 이건 기준. 그랬을 때 나 신문은 몇 가구인가 인 거지. 이거 1번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300의 35%. 300의 35%는 어떻게 구해? 300 곱하기 비율. 이렇게 구해서 105가구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볼펜 드세요. 이 표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 표를 잠깐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래 한 칸을 더 놓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방식을 잘 따라오시면 그래프 해석 대단히 쉬워질 거예요. 잘 봐봐. 여기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합이라고 써놓으세요. 합. 백분율의 합은 항상 얼마인가요? 100이겠죠? 응? 괜찮아요? 가구수 총합이 얼마라 그랬어요? 300이랬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비율이 바뀐 거잖아. 그치? 아래로 내려올 때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나 신문에 105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30만 곱하면 얘가 93, 105, 42, 60 이렇게 메울 수 있다.
이 관계가 예전에 우리가 했던 단위값이랑 같습니다. 단위값 기준으로 몇 배가 됐는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비율이기 때문이에요. 백분율도 비율이기 때문이다. 괜찮아? 네, 완전요.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구할 게 아니라 해석할 때는 이 표도 항상 같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자, 보자. 전체 얼마? 500그루죠? 여기 옆에다가 합이 얼마예요, 언제나? 총합은 100이다. 그러면 은행나무의 백분율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맞아요? 나머지 합이 어떻게 되냐면 40, 50, 65네요. 다시 40, 50에 65. 그러면 일단 은행나무는 몇 퍼센트입니까? 이걸 먼저 구했어야 돼. 요 35%. 은행나무가 35%였다. 자, 그런데 전체 가구, 전체 나무 몇 그루? 500그루야. 이것도 비율이기 때문에 관계를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5를 곱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 이해되나요? 500이 100%가 된 거야. 그 위로 올라가려면 5로 나눠야 되고 위에서 아래 100분율에서 실제 값으로 내려올 때는 5를 곱하면 되겠죠. 비율이니까. 다 구해볼 거야.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5만 곱하면 되니까 125, 72가 아니라 75. 그 다음 175, 75, 50 이렇게 전체적인 표가 완성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같이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매번 문제에 이렇게 표를 확장하지는 않을 거니까. 자, 보세요. 지금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 자료가 몇 명 거를 분석했어요? 밑줄 2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게 실제 그러면 기준량인 거야. 이제 해볼까? B에서 따져보면 이게 전체량이죠? 위에다가 써보세요. 전체가 결국 기준량이야. B에서 보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런데 지하철이 몇 명인가요? 이거만 물어봤죠. 이해됐어? 물어보는 거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 그럼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비교량을 구하라는 거지. 이게 사실은 그래서 B와 비율 단원과 똑같은 단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0 곱하기 몇 분의 몇? 100분의 30 하면 비교량이 나오겠죠. 250의 30%. 이해돼? 아니야? 너무 어려워? 아니야? 자, 약분해 볼게. 0 하나, 0 하나 떼고 여기서 0 하나. 0 하나 떼면 25 곱하기 3이니까 답은 75다.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잘 보세요. 표 전체를 완성하진 않을게. 선생님 봐봐. 어쨌든 백분율 합이 얼마라고? 100이라고. 근데 전체 지금 기준량이 얼마야? 250이죠. 그럼 여기서 1로 내려올 때 얼마 곱한 거야? 2.5로 곱하겠지. 맞아? 결국 30에 얼마 곱하면 돼? 2.5 곱하니까 75가 이렇게 표에서도 나와. 여기만 구할 거면. 이거 이해됐을까? 이거 이해됐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해됐니? 도현아, 곱셈 괜찮니? 찬성 괜찮니? 넘어가자. 어때요? 7강, 8강 꿀이죠? 그리고 7강, 8강이 거의 같은 단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끝내는 거고 다음 주 방학이니까 같이 끝내버리자고요. 자, 밑줄 249 밑줄 뭐라고 써? 아니요, 미안해. 동화책이 249 미안. 전체 몇 권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표를 완성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물어보는 게 어디야? 여기지. 맞아? 볼펜으로 완성해봐. 볼펜으로. 알려주는 거야. 어차피 백분율의 합은 얼마? 100인데 전체 책의 권수는 몰라. 그치? 근데 알고 있는 게 30%가 240권이었대. 맞아요? 자, 몇 배 준 거죠? 8배. 38에 24죠? 그럼 여기서 8배 주면 얼마? 800권이 답이다. 이해됐나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무슨 얘기냐면 전체 권수는 모르지만 그것의 30%가 240이었다. 이런 뜻이죠. 거꾸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모 곱하기 0.3을 해서 240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240 나누기 0.3 하기 좀 어렵죠? 여기서는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그러면 0.3 곱해서 240이면 3을 곱하면 얼마였을까? 2400이었겠죠. 이쪽에서 10배 해주고 이쪽에서 10배 해주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렵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계산하면 2400 나누기 3에서 답은 얼마? 이렇게 800이 나올 건데 자, 이 관계와 계산식을 본 다음 표로 넘어와서 다시 이 관계를 한번 보시라고요. 어때요?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 안 들어? 결과의 문제는 아니고요. 과정의 문제를 좀 보면 결국 표에서 관계로 보는 게 이 관계를 볼 수만 있다면 사실 다소 표로 보는 게 편하죠. 30이 240이 되면 100이 얼마가 될까? 이런 질문이 돼버린 거야. 이해됐을까? 괜찮을까? 관계와 거꾸로 계산이 무조건 관계를 세우고 거꾸로 계산을 한다 보다는 표에서 마무리 짓는 연습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연이네 밭입니다. 감자밭이 60이래요, 넓이가. 전체 넓이를 구하래요. 구하라는 거 뭐야? 전체 면적이죠. 전체 밭의 넓이야.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건 이렇게 표를 만들었을 때 어차피 백분율 합은 얼마라고? 100일 때 전체 면적 합을 모르는 거지. 근데 알고 있는 게 감자가 60이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 60. 됐을까? 아니야? 됐어. 그럼 나머지를 한번 더 해보자고요. 45에 15 더하면 60, 70, 75. 감자 얼마야? 25%가 60이 됐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잘 들어봐. 이게 비율이잖아. 이렇게도 같다면, 봐봐. 25가 60이 됐죠? 25가 60이 돼서 우린 이걸 알아? 근데 100일 때 얼마냐를 물어봤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이게 다 비율이라는 것만 잊지 마. 채영이짱. 자, 봐봐. 25%가 60이 됐죠? 비율을 이렇게 다룰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100이 되면 몇 배? 요렇게도 4배가 되지. 그럼 이렇게도 몇 배가 돼? 4배가 되는 거야. 답은 240인데.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좀 어려워요? 이 관계 이해돼요? 네. 괜찮았어?
선생님이 그래서 짝꿍수를 좀 알아두면 편하다 그랬죠. 2짝꿍 5, 4짝꿍 25, 8짝꿍 125까지. 서로 곱해서 100되는 또는 1000이 되는 그런 관계들. 미리 알아두시면 25%를 딱 보는 순간 아, 얘가 100이 되면 60이 240이 되겠구나. 비율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6번 가볼게요. 동순회 학교 학생들이 링컨을 왜 존경하는 거지? 왜 이렇게 미국 사람을 존경하는 걸까? 뭘 했는지 알고? 아무튼 에디슨 몇 명인가요? 링컨이 48명입니다. 자, 표를 만들어 보면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게 링컨 12%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48명이래요. 맞아요? 그럴 때 에디슨에 해당하는 수는 몇 명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맞아요. 우리 요 앞에 5번에서 해봤는데 12%가 48%가 됐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100이 아래로 내려올 때 곱하기 4를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전체 400명이란 뜻이죠. 또한 에디슨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144명.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이해돼? 두 번째 방법이 있어. 5번처럼 푸는 방법.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 숫자라서 가능한 거거든요. 12는 36에 약분해서 그치? 이렇게 3배가 됐다는 건 이렇게도 3배가 됐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좌우로도 비율이 똑같이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이해됐을까요? 두 가지 방법 다 이해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석하기예요. 해석해보기. 굳이 그 관계를 봐봐. 전체 학생 수의 100분의 12가 48일 때 전체 학생 수 곱하기 그럼 100분의 36을 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네모를 만약에 구한다면 네모 곱하기 0.12가 48입니다. 해볼게. 네모 곱하기 12, 100을 곱했더니 4800입니다. 도로 네모는 거꾸로 계산하면 4800 나누기 12가 돼서 그래서 네모는 400입니다. 그래서 400을 여기다 넣고 풀었더니 144가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관계와 거꾸로 계산으로 푼다면 일단 관계를 세우고 이게 조건이고 이게 풀어야 될 질문이죠. 그럼 이 사이를 이런 거꾸로 계산을 해 나갈 거란 말이야. 풀이 과정을 써보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만 하겠죠. 거꾸로 계산을. 근데 이거만이 답이냐고. 오히려 이 단원에서는 관계를 설정해서 관계를 식을 세워서 거꾸로 계산을 해나가는 것보다 표 안에서 이렇게 비율 또는 가로 세로로 그러니까 가로끼리의 비율 또는 위아래 끼리의 비율을 잘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하시면 이런 거꾸로 계산은 하지 않으셔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딱 이해가 자 이제 봅시다.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랑 구하라는 거 볼게요. 우리 이제 알려주는 걸 조건이라고 했죠. 이제 조건이 여기 교육 프로그램 좋아하는 학생 110명이야. 그리고 물어보는 건 예능을 좋아하는 학생 여기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물어보는 거죠. 여기가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뭘 구해야 돼? 교육이 몇 %인지
나머지 계산 한번 해보죠. 여기가 40에, 25%네요. 전체 100에서 나머지를 빼주면 되죠. 나머지 합이 40이니까, 여기에 40이고 35, 75니까, 교육 25%는 100에서 빼는 건 이해돼요? 네. 자, 25%가 110이면 35%는 몇 명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어디를 거쳐서 구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25%가 110이면 100%는 몇 명을 말하는 걸까? 그러게요. 일- 110 나누기 25를 해봐야겠네. 진짜? 오 마이 갓. 이렇게 넘어와야겠죠. 440. 그러면 전체 학생 수 440인 거 알았죠? 맞아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뭐 4.4를 곱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25가 35로 가는 게 쉽지 않잖아. 채영 그 표정 뭐야? 목이 아파서요. 야 우리 선생님한테 목이 야 이게 뭐야? 자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 기타를 사용해. 맞아. 근데 일단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1번 방법. 자, 솔루션 1번 방법. 이 방향대로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35 곱하기 4.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35 곱하기 2 곱하기 2.2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얘가 70이잖아. 70 곱하기 2.2 하면 7 곱하기 22랑 같으니까 15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솔루션 1번입니다. 자, 솔루션 2번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단위값을 좀 잘 살펴보면 돼. 단위값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자, 25%가 110인 걸 알 때 35%는 얼만가요? 이걸 물어본 거지. 선생님 잘 봐봐. 잘 봐봐. 단위값을 이렇게 써볼 거야. 자, 25%가 110명이야. 그 다음에 35%가 몇 명일지를 구해야 돼. 그러면 25와 35의 최대 공약수인 5%를 단위값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5로 나누면 여기도 이렇게 5로 나눠야지. 얼마야? 다시 여기다가 얼마 곱해? 7을 곱해. 여기다가 다시 7을 곱해서 154. 이렇게 구해도 답은 154가 나오고. 이건 뭐냐면 중간값을 하나 구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5%짜리 최대 공약수. 이건 이해될까? 근데 이거는 1번 이해돼요? 네. 이해되니? 1번? 1번 방법 이해돼? 표현아 이해돼? 자, 3번 솔루션 세 번째 이것도 쓰세요. 그냥 백분율의 원칙대로 푸는 거야. 어떻게? 440의 35%니까 100분의 35고 이거 약분할 거 다 하면 154 나와요. 약분 다 하면. 자, 셋 중에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 거 없어요. 셋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1번은 뭐였지? 1번은 위아래의 비율이죠. 1번은 위아래의 비율이야. 아래로 내려올 때 4.4배 되는구나. 이해됐을까? 네. 솔루션 2번은 어떤 값? 단위값. 단위 하나를 딱 구하는 거야. 중간값. 단위값을 구하는 방식이야. 장난치지 말고.
3번은 백분율의 정의로 푸는 거야. 세 가지 방법 다 이해되나요?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이 문제가 보면 딱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0에서 나머지를 다 빼서 이제 25%인 거 알겠는데 25%일 때의 값을 가지고 35%의 값을 찾는 게 이쁘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35는 25의 몇 배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쉽지가 않아. 그러니 중간에 전체 값 100%의 얼마인지를 구하고 다시 넘어오는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다. 또는 아예 단위 값을 더 작은 값을 구한다던가. 이해됐어? 아. 셋 다 적었죠? 네. 셋 다 정리하셨죠? 네. 하셨어요? 세 개 다 정리하셨어요? 안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요. 안 했어요. 자, 학교 남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해서 띠그래프로 했습니다. 그럼 축구, 야구 몇 명인가요?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정확하게는 축구가 야구보다 몇 명,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 야구 좋아하는 학생보다 몇 명 더 많은가? 자, 보세요. 여기 봐. 네모가 세모보다 별만큼 많다. 아니, 만큼 많다. 이건 개념으로 한번 쓰세요. 이 단원이 아니에요. 이 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표현이니까 그래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네모가 세모보다 별만큼 많다. 이 별을 뭐라고 하지? 이 별을 뭐라고 하죠? 그렇지. 어우, 잘했어. 차라고 했어. 차는 어떻게 구하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 그냥 이거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쳐요. 차를 물어봤어. 축구가 야구보다 몇 명 더 많은가를 읽고 밑줄 해. 밑줄하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아, 이 밑줄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알려줄게요. 여기야.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얼마나 많은지 물어보는 게 뭐다? 바로 차다. 이렇게 쓰는 거야. 물어보는 거 차입니다. 괜찮아요? 자, 한번 봅시다. 상황을 봤더니 전체 100%가 몇 명인 거? 160명인 거 알죠? 맞아요? 그러면 축구와 야구의 각각의 인원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옆에 뭘 구하면 좋냐? 자, 또 볼게요. 솔루션 1번. 뭘로 풀 거냐면 정의대로 풀 거예요. 자, 정의대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 축구를 구해볼 거야. 축구 학생 수는 160의 30%죠. 맞아요? 약분할 거 다 약분하면 축구 48입니다. 자, 야구 볼게요. 이거 쓰셔야 돼요. 야구는 160에 100분의 25거든요. 이게 약분이 되면 이게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40이야. 결론 몇 명이야? 8명 차가 나옵니다. 정의대로 만약에 푼다면 솔루션 2 이제 비율로 풀어볼 거야. 자, 100%가 160이 됐어요. 곱하기 1.6이죠. 그러면 축구는
30 곱하기 1.6에서 마찬가지로 48. 야구는 25 곱하기 1.6 해서 40. 이렇게도 8명. 자, 세 번째 방법은 중간에 단위값 하나 구하는 거야. 그런데 30과 25를 봐봐. 단위값 얼마로 하면 좋겠어? 그치? 그러면 표 남는 자리 없으니까 이쪽 끝에다가 좀 써볼게. 5%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팔이 되죠. 1.6 곱해도 되고 20으로 나눠도 되고, 그죠? 160 나누기 20이 어렵지 않잖아. 5%가 8이야. 그러면 여기가 뭐야? 6배 됐죠? 40. 여긴 5배 됐으니까 40.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있어. 선생님 봐봐. 더 중요한 거 있어. 네 번째 풀이야. 자, 네 번째 풀이 잘 봐봐. 차는 차인데 어떤 차를 구하라 그랬어? 학생 수의 차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백분율의 차를 알면 거기다가 구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분율의 차가 백분율에서는 5%야, 맞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5%에 해당하는 게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지. 근데 몇 명이라고 구했어? 이미 8명이라고 구했어. 그러니까 학생 수를 먼저 다 구해서 빼기보다는 그 차가 5%므로 5%는 몇 명인가요? 8명입니다. 이렇게 바로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 마지막 방법도 이해가 됐나? 축구 좋아하는 학생, 야구 좋아하는 학생에 몇 명이니까 수의 차를 물어봤죠? 맞지? 그러니까 이 차를 물어봤잖아. 그런데 우리는 백분율에서의 차를 미리 알아. 차가 몇 %죠? 그쵸? 30%와 25%니까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5%면 몇 명인가요로 문제를 바꿔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을까? 네. 결국 백분율의 차로 인원수의 차를 바로 구할 수도 있겠다. 그것도 이해됐어요? 네. 48명, 40명을 각각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 뭐가 맞는 방법이야? 다 맞는 방법이야. 확실히 솔루션 4가 제일 쉽네요. 자, 9번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전체 학생 수가 540명입니다. 2010년이요.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조금씩 바뀌었죠. 2010년에 남학생 수는 얼마인가요? 누구의? 전체가 몇 명인데? 그쵸? 그럼 이 옆에다가 요걸 써놔야지. 100%가 몇 명? 540명일 때 60%는 몇 명인가요? 자, 요 관계에서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할까? 그냥 540 곱하기 100분의 그렇지. 이거는 정의대로 푸는 게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그러니까 540의 60%를 구할 거잖아. 다른 비율 관계를 보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약분 다 돼버릴 거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풀이 방법들을 비교해봤지만 정의대로 푸는 게 좀 복잡해 보이긴 했거든. 또 어떨 땐 그게 가장 바로 보이는 쉬운 방법일 수 있다는 거야. 어때? 괜찮을까? 조용히 정리됐어? 썼어? 자,
자, 정신 차리고 보세요. 다음입니다. 원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7강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시계처럼 바라보라고 했죠. 자, 운동한 종목을 다음과 같이 나눴습니다. 전체가 이제 20칸으로 나눴으니까 이 한 칸 한 칸이 5%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돼요? 자, 그럼 마저 봅시다. 달리기와 같은 비율 30%또 있나요? 누구예요? 줄넘기죠? 요가는 몇 %예요? 10%네요. 줄넘기를 했던 날은 걷기에 몇 배? 30%는 10%의 3배. 걷기의 백분율은 몇 %? 그러므로 전체 30일 중에 10%는 약분해서 3일이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4번에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자, 100%가 30일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10%는 며칠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렇게 10으로 나눈 거면 여기도 10으로 나눠서 그냥 3일입니다. 이렇게 표로도 구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자, 1번 봅니다. 인형을 조사했어요. 밑줄 모두 180개. 모두가 180개죠. 봄인형은 몇 개인가요? 뭘로 푸는 게 가장 간단해 보여? 정의대로. 이건 그냥 계산이야. 180의 40%잖아. 0 하나 0 하나 약분하고 0 하나 0 하나 약분하면 18 곱하기 4 72개. 끝. 180의 40%. 정리되셨어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따라서 써봐. 이거 한 칸이 지금 5칸이, 요거 한 칸이 지금 몇 %야? 한 칸에 5%죠? 5%면 20으로 나눈 거니까 개수로 하면 몇 개야? 9개를 말해. 이해됐어? 개수로 따지면 9개를 말하는 거야. 그것도 계산돼? 안 돼? 도현아, 이거 계산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칸이 몇 개로 나눴어요? 전체가 몇 칸이에요? 20칸이죠? 시계로 따지면 이게 20개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180 나누기 20 하면 얼마예요? 9잖아요. 맞아요? 백분율로 따지면 한 칸에 5%씩 이동하는 거고 개수로 따지면 9개씩을 의미해요. 이거 이해됐어요? 네. 아니에요? 됐어? 그러면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다들 됐어요? 네. 도연아? 괜찮아? 좋아. 그럼 이게 지금 몇 칸 같냐 이렇게 셀 수 있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칸? 8칸을 이동했잖아. 한 칸에 9개씩이니까 72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이해됐어?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 칸이 5%이고 몇 개다를 의미하는 이 값을 구해 놓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단위값이 되는 거야. 한 칸에 9개. 이해됐어? 시계처럼 바라보면 한 칸은 5%를 의미하고
그것은 인형의 개수로 9개를 의미합니다. 이게 모두 비율인 거야. 칸으로는 한 칸, 백분율로는 5%, 개수로는 9개가 같은 걸 의미한다고. 이해됐어? 그러니 원그래프에서는 요걸 한번 매번 첫 번째 칸에다가 써 놔보자고. 이해됐을까? 아닌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잘 이해하고 따라오면 이번 단원은 완전 꿀! 완전 꿀! 달달해. 개념도 없고 문제만 쭉쭉 풀면 돼. 근데 선생님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망해. 이번 단원. 근데 이해되면 되게 쉬울 거야. 선생님 믿고 따라와봐. 자, 보자. 전체 학생 수 몇 명? 800명. 800명이죠. 연예인 몇 명? 그러면 이번엔 칸이 나눠져 있지 않죠? 칸이 나눠져 있지 않으면 이제 전체가 몇 퍼센트예요? 어쨌든 100%죠? 그럼 연예인이 몇 퍼센트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맞아. 그럼 나머지를 더해봐야겠지? 이게 30, 45, 여기 45를 더하면 여기까지 79. 그러니까 연예인은 21%네. 이해됐어? 그러면 단위값도 구할 수 없어. 그치? 칸이 쪼개져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정의대로, 그렇지. 800 곱하기 그냥 100분의 21. 약분해 볼게. 여기 공 2개, 여기 공 2개 이렇게 떼면 그냥 168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이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좀 기타 있어요. 기타, 뭔데요? 아, 말하기 좀 그래요? 말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근데요. 수학해야 되겠어요. 뭐 한다고? 외교관들은 진짜 수학해야 돼요? 진짜요? 외교관이요? 네. 정치 외교요? 외교관 되려면 정치 외교 해야 되거든요? 정치 외교학과를 가야 돼요? 통계예요. 선생님 얘기했죠? 이거 다 통계예요. 정치 외교학과 수업의 대부분은 통계 수업이에요. 다 숫자 노름이에요, 외교는. 외교는 다 숫자 노름이다. 정치 외교를 잘 이해하려면 숫자에 엄청 강해야 돼요. 수에, 특히 그래프에 엄청 강해야 돼요. 통계, 또 통계거든요. 저 도형 안 하는데요? 저 도형은 진짜 나던데 왜 이거? 나중에는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아직 한참 남긴 했죠. 고등학생이 되려면. 고등학생 되려면 한참 멀었지만 이제 고등학생들은 여러분들 혹시 가끔 고등학생들이 TV에 나오거나 고등학생 수학 문제 뭐 이렇게 보면 막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경제도 다 통계예요. 막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긴 거? 그런데 이제 대수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수화식이 이런 도형으로 관계를 해석하게 돼요. 근데 막 도형만 이렇게 넓게 계산하는 거 있고. 면적 계산해야죠. 기울기는 요즘 아직 안 배웠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면적 구하고 이런 것들 해요. 그냥 쌍꺼풀을 바꿔버릴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과 꿈이 A야. 그치? 근데 A를 선택하게 되는 게 내가 B를 잘 못하거나 C가 싫어서 도망치려고 A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어요. D와 E를 해야 하는데 꿈이 A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더라도
이거를 해내야지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우리는 뭔가를 하기 싫고 뭔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A를 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걸 회피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야. 선생님, 수학을 진짜 못해도 되는 직업이 뭐예요? 선생님, 일을 많이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은 또 뭐예요? 돈은 많이 못 벌잖아. 돈 많이 벌려면 로또 그래서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로또를 사는 건 직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못하고 뭔가가 하기 싫어서 도망가서 꿈이라기보다는 나의 결정을 그럼 나는 A를 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거랑 내가 결정을 했어.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싶어. A라는 꿈이 생겼네. 근데 A가 되려면 D도 해야 되고 E도 해야 된대. 그러면 A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D와 E를 해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접근 동기라고 해요. 다가가기 위해 내가 노력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려서 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5학년, 6학년 정도에 이르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꿈이나 나의 직업을 계속 결정하는 거는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 꿈이 있어. 선생님, 저는 이게 A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수학을 꼭 해야 된단다. 이유는 이런 거 때문이야. 그러면 수학을 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 수학 해야 되는 거면 꿈을 바꿀래요. 막 이래버리면 결과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꿈이 뭐가 되는 줄 알아? X요. 엄마 자식, 아빠 자식이 되는 거야. 선생님, 뭐냐면, 난 잘 모르겠고, 엄마 아빠가 더 늙을 때까지 일해서 나 돈 벌어다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선생님. 근데 변호사도 썼어요. 변호사요? 야, 변호사야. 변호사는 수학을 겁나 잘해야 돼요. 문을 엄청 알아.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인을 뭘 변호해줘요? 피고인. 법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포기해. 그런데, 내 꿈이 아니야. 조용. 그러면, 법적으로, 네가 잘했네,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이런 걸 따지는 거잖아. 이걸 따지는 거야. 우리는 사람이 따져 말하는 걸 논리라고 해. 말이 된다는 뜻이야. 말이 이치에 맞다는 뜻이거든. 말이 이치에 맞으려면 가장 논리적 과목이 수학이야. 말이 돼야 돼. 네가 하는 말이 옳은지, 네가 해결한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수학이 대단히 논리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답이 뭐 예를 들어 300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결과를 말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 이 모든 게 논리적인 거예요. 가장 논리적인 과목이야. 그리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따질 때 뭘로 따질 것 같아? 수로 따져. 숫자. 숫자로 따질 게 너무 많죠. 대부분은 뭐예요? 날짜, 시간, 돈. 법적으로 따지는 것들이 다 숫자예요. 아시겠어요? 국어는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과학을 못해도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주요 과목이라고 불리는 거 선생님 구분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들어야 돼. 복수사과? 선생님. 선생님? 자연과학. 실과. 아니 나 실과학교 생각이 없어. 실과는 과학 과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미술. 저기 있네. 자, 보세요. 물리체는 솔직히
자, 정확하게 사회과학이라고 나누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자연과 그렇지, 사회와 자연이에요. 오케이? 선생님, 왜요?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어? 왜? 얘기해도 돼. 뭐. 괜찮아요. 선생님 말을 듣겠습니다. 아, 선생님 얘기 끝나고 물어봐도 돼. 어차피 선생님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어. 봐봐. 국어, 영어, 수학은요. 기호 학문이라고 해요. 잠깐만. 한번 풀고 있었지. 아니, 금방 끝나요. 근데 영어가 생각을 해야 해요? 자, 보세요. 국어는 생각할 때 쓰는 기호예요.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이 배가 고파. 머릿속으로 아, 배고프다.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속으로. 그때 여러분들 영어로 합니까? 아니죠.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는. 두 번째, 영어는 뭐냐면 영어는 정보와 소통의 기호예요. 정보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지식들 있죠. 다 영어로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커서도 아니야. 지금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영어 안 되는 사람이 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다릅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을 하고 그걸로 소통을 해요. 오케이? 잠을 깨세요. 선생님이 요 얘기하는 동안. 그러면 수학은 뭐냐? 수학은 바로 사회와 자연을 해석하는 기호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사회 문제와 자연 문제를 해석을 해요. 그러면 사회는 무엇이냐? 사회는 무엇이냐? 지금 국가에서 사람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게 모두 사회 현상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정치, 법, 경제, 뭐 교육, 외교.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연은 뭘까요? 사람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하게 원래 있던 것들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사회와 자연이에요. 선생님이 은미체는 인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여기서 말하는 미술이라는 건 그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미술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냥 추워서 덮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도 입죠. 맞아요? 음악은 단순히 소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이보이.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과목들을 말하냐면 이게 공통 과목이자 주요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자연을 탐구 과목이라고 합니다. 은미체는 은미체예요.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학년이든 간에 잘 해둬야 될 거는 기호와 사회와 자연, 이 탐구하는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직업은 보통 이 안에서 찾아집니다. 왜?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와 관련돼 있어서 더 많은 직업을 가질 건지, 자연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건지. 뭐 물론 이 안에서 직업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모든 직업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음악가, 예술가, 뭐 이렇게 따로 있고, 운동선수 있고. 왜 남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자기 얘기해야죠. 왜? 그거는 굉장히 신뢰되는 태도예요. 얘 꿈은 뭐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신뢰되는 표현이야. 로봇 만드는 건 이쪽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업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탐구 관련된. 응? 그럼요. 자, 됐나요? 잠 좀 깼어요? 도연아? 괜찮아? 되게 졸려 보였어. 자, 보자. 아직 쉬는 시간. 요 한 문제 풀고 쉬자. 아니네. 아니구나. 맞네. 쉬는 시간 맞네. 요거 하나만 풉시다. 전체가 얼마니에요? 전체가 얼마입니까? 3만이죠. 종이 구하래요. 자, 그러면 봐봐. 이거를 요거 하나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인 거고, 응? 이게 한 칸이 15,000이거든요. 왜냐면 3만을 20칸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하나, 둘, 1,500이구나. 미안. 요 한 칸이 1,500을 의미합니다. 맞죠? 근데 종이가 몇 칸이에요? 여기서부터죠. 하나, 둘, 셋, 넷, 5칸 같죠? 종이에 포함된 게 이게 퍼센트 말고 칸으로 따져보면 몇 칸 같어요? 5칸이죠? 봐봐, 다시. 한 칸은 5%고 그게 1,500톤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근데 종이는 지금 5칸이죠? 5칸이니까 퍼센트로 하면 25%고 톤수로 따지면 이거의 5배니까 7,500톤이 답이 되겠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 이런 한 칸에 대한 단위값을 구해 놓으면 어떤 것을 물어보던 그 단위값을 기본으로 구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쉬었다 가자. 응? 있죠. 맞아요? 그러면 혹시 한 바퀴가 몇 도인지 알아요? 그러면 360도 중에 90도만큼을 의미하겠죠. 네. 맞아요. 네. 약분하면 얼마일까요? 4분의 1이니까 25%를 말해요. 됐어요? 네. 자, 다시 너무 짧게 얘기했나? 네. 한 번만 다시. 우리가 한 바퀴 다 돌면 360도. 이건 알고 있나요? 그것의 90도라는 것은 비율로 따지면 360분의 90이죠. 근데 100분율로 따지면 비율 곱하기 100이니까 약분하면 4분의 1이고 다시 최종적으로 약분하면 하면 25%예요. 이게 단위값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 한 칸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좀 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어쨌든 그랬을 때 나머지의 합이 55%니까 야구가 몇 %죠? 45%. 전체 학생 수 몇 명이죠? 40명이요. 40명이죠? 그럼 뭘로 구하는 게 제일 간단할까? 정이요. 정의대로 40명의 45%를 구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100분의 45를 일단 5로 약분해 봅시다. 20분의 9가 되고
다시 20과 40을 약분했더니 2가 되니까 전체 18명, 18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축구를 나타내는 90%를 100분율로 90%래. 90도를, 축구를 나타내는 90도를 100분율로 바꾸는 과정. 이거 정리는 해 놓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개념은 아닙니다. 꼭 써 놓으셔야 돼요. 나는 저 각 90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저씨? 다 했어요? 이해됐어요? 넘어갑니다. 나중에 그래프 해야 되니까. 이거 숙제예요. 자, 5번. 아니요, 5번 갈게요. 30일 기준이죠. 달리기와 걷기 한 날은 달리기와 걷기죠. 그럼 몇 퍼센트인가요? 40%. 며칠에? 전체 30일에 40%. 30 곱하기 100분의 자, 10씩 다 약분하면 12일 되겠습니다. 그쵸? 네. 결국 우린 이것만 잘 찾아내시면 돼요. 자, 전체 몇 그루? 6번. 전체 몇 그루? 800그루에서 밤나무는 은행나무보다 몇 그루 많은가? 우리 앞에서 해봤어. 차유. 그렇지. 운이 그게 차가 되죠. 그러면 차를 구하는데 물론 각각의 수를 구할 수도 있지. 맞아. 밤나무와 은행나무의 차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차가 100분율로 보면 3% 차이가 나죠. 그럼 3%가 몇 그루인지를 알면 되는 거지 사실. 굳이 18% 따로 구하고 15% 따로 구해서 빼지 않고요. 처음부터 차를 나타내는 100분율만 알아도 됩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고 있었어. 선생님 무릎 보고 있었어. 여기를 봐야 돼. 자, 밤나무 몇 퍼센트? 은행나무 몇 퍼센트? 차는 몇 퍼센트?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3%. 3%는 그럼 몇 그루예요? 전체가 몇 그루인데? 지금 800그루니까 24그루요. 약분하면 100, 약분하면 답은 24그루가 답이 되는 거예요. 차 자체가. 그러면 지금 밤나무가 몇 그루인지 은행나무가 각각 몇 그루인지 구하지 않아도 전체 답은 구할 수 있죠. 됐어요? 자, 7번으로 갑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조사했는데 일단 밑줄 만화가 25%죠. 전체로 구하랬죠. 와우, 너무 쉽다. 우와, 이거 뭐예요? 자, 25%가 25명입니다. 100% 몇 명입니까? 100명. 100명. 끝. 이거 이해됐어요? 네. 25%가 의미하는 실제 수가 25래요. 그럼 100%는 100명이다. 이거는 비율할 게 없었어요. 자, 교통비 10,000원일 때 한 달 용돈은 얼마인가요? 자, 그러면 요 한 칸이 또 이제 칸이 나뉘어져 있죠? 맞아요. 그럼 몇 칸입니까? 5칸이죠. 보여요?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그 교통비가 10,000원이잖아요. 자, 5칸이 얼마? 10,000원입니다. 전체는 몇 칸이죠, 지금? 20칸은 얼마일까요? 끝.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굳이 백분율을 구해서 비율로 넘어갈 필요가 없겠죠. 이게 원그래프. 시계처럼 이 한 칸 한 칸을 가지고 푸는 비율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이다. 굳이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백분율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맞아요? 넘어갑니다. 자, 9번 볼게요.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고 예능 84명입니다.
교육 얼마인가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예능이 몇 %예요, 지금? 자, 전체 35%가 의미하는 게 84명이래요. 맞아요? 물어보는 건 교육 프로그램 20%는 그럼 몇 명이냐? 이거 물어본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보자. 우린 뭘 구해보는 게 좋을까? 하니까. 단위값. 그게 5%인 건 이해돼요? 네. 그럼 이게 7로 나눈 거잖아요. 84, 7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자, 12네요. 다시 5%가 20%가 됐습니다. 얼마 곱해요? 4를 곱해요.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4를 구하면 몇 명? 48명. 이게 바로 단위값을 이용한 풀입니다. 어떻게 이해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조연아 어때? 좀 어려웠어? 자, 다시. 자, 이게 조건이야. 이게 문제에서 풀 수 있도록 준 힌트고 이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이 사이에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는 5%짜리를 구해본 거야. 그럼 35에 84명이면 5%에 12명 되는 거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도현아, 너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쌤이 넘어가고 아니면 좀 더 설명해주고 할 거야. 알겠지? 끄덕끄덕 해줘. 그러면 쌤이 오케이 도현이 이해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거야. 자, 10번 볼게요. 이 지역의 교육기관이 모두 480개 밑줄, 중학교가 96개, 고등학교는 몇 개인가요? 자, 보자고요. 전체가 얼마죠? 480개죠. 근데 중학교의 개수가 나왔어. 몇 개야? 아하.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학교는 이제 백분율로 구해야 나머지가 백분율로 되어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아니네. 고등학교가 구해야 할 거죠. 근데 중학교가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중학교에 백분율이 아니라 개수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백분율을 구해버리는 거야. 자, 얘네 둘이 5분의 1로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5배네요. 약분해보면 다시 5와 100이 서로 약분해서 20이니까 20 이렇게 나옵니다. 중학교 밑에 그냥 표 위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20%. 자, 고등학교 몇 %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합을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60, 80, 대학교 하면 85, 고등학교 몇 %? 고등학교가 백분율로 15%죠. 15%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러면 정의대로 푸는 게 제일 빠르죠. 480 곱하기 100분의 5. 그러면 5랑 100을 15. 5로 약분하면 3이고 20이고요. 20을 480 이렇게 나누면 24니까 몇 개? 72개다. 너무 약분할 때 쌤이 많이 그어가지고 원래 값이 얼마인지는 잘 안 보이나요? 괜찮아요? 결국 고등학교 백분율 구해야 되는데 중학교의 개수로 중학교의 백분율 구하고 고등학교의 백분율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넘어가. 자, 원그래프는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 이제 그래프 비교하기거든요. 이제 서로 다른 그래프들 이렇게 뭐 꺾은 선 그래프라던가 그림 그래프라던가 뭐 이런 것 인데
어쨌든 나타내는 방식이 다를 뿐 우리는 주어져 있는 자료를, 즉 표를 더 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그래프라 그랬죠? 이해돼요? 주어져 있는 자료를 표로 만들고 그 표를 더 알기 쉽게, 여기서 알기 쉽게라고 하는 거는 뭐 비교를 한다던가 어떤 경향을 본다던가 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지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그래프예요. 그렇죠? 네. 이건 좀 자, 보자. 네모 안에 알맞는 그래프 이름 써보세요. 여러분들 편하게 쓰세요.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표가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가부터 보겠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이거 혹시 처음 보나요? 했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랑 한 거 말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니까 원그래프, 띠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린 그래프로 나타내기 좀 어려운 것 인구수, 마을별 노인수 3번. 1년간의 키의 변화 왜 그럴까? 한 명의 자료잖아.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게 12살부터 뭐 15살까지 1년 간격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루하루에 키를 재서 365개를 말이 안 되죠. 3번이 그러니까 적당한 자료의 개수를 나타내기 좋은 거지 너무 많은 자료나 또는 하나, 두 개짜리는 좀 표로 나타낼 이유가 또는 그림으로 나타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 T그래프를 원을 똑같게 20등분한 그래프를 나타냈어. 몇 칸인가? 30%는 몇 칸인가? 그런데 우리 이거 했었죠? 이해됐어? 자, 20칸이 100%인 거잖아. 20등분 했다는 건 이해됐어? 그러면 30%는 몇 칸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아? 우리가 안 그래도 원그래프에서 이거 했었죠? 한 칸이 몇 퍼센트? 원그래프에서 한 칸 몇 퍼센트였지? 20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5%였잖아. 전혀 기억 안 나니? 나요. 6칸이겠어. 그러면 30%를 나타내는 건 6칸이다. 비율이기 때문에 요 상황 보면 되겠죠? 여기 20, 여기 20으로 나눈 거니까. 그 다음 5%에서 30% 가려면 곱하기 6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6을 하면 6칸. 이런 식으로. 즉 원그래프는 칸이 쪼개져 있다면 이렇게 단위값 한 칸이 몇 퍼센트인지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다라고 했죠. 어? 네. 아니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찬서? 자, 보세요. 원그래프를 보고 T그래프로 바꾸려고 해요. 전체 T그래프가 48cm입니다. 회사원은 몇 cm일까요? 지금 몇 퍼센트죠? 회사원 몇 퍼센트? 35%지. 그러면 48cm의 35%는 몇 cm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48 곱하기 소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0.35를 곱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건 어때? 선생님 지금 써볼 거야. 0.35는 5 곱하기 0.07이라고 쓸 수 있어.
뭐 물론 직접 계산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 48 아니야. 원칙대로 써드릴게요. 원칙대로 그냥. 원래는 48 곱하기 35 곱하기 0.01. 곱셈에서 0.35가 같은 소수는 자연수 곱하기 자릿수로 나눠서 우리가 곱셈을 썼죠. 그리고 곱셈의 특징. 자연수끼리 먼저 계산하고 자릿수 나중에 확인한다. 그러면 48 곱하기 35를 따로 옆에다가 써보죠. (16.8cm죠) 그래서 우리가 35%라는 걸 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면 100분의 35를 썼겠지만 물어보는 게 소수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한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넘어갑니다. 자, 8cm의 20%는 얼마일까요? 20% 소수로 얼마? 0.2죠. 8 곱하기 0.2는 8 곱하기 2 곱하기 0.1 16에다가 소점 하나 옮기는 거 1.6cm. 소수의 곱셈 어떻게? 소수의 곱셈 어떻게? 자연수 곱셈 먼저 보고 자릿수 나중에 적용. 오케이? 넘어갑니다. 선생님 거 태블릿 하나가 사라졌네. 어디다 놔뒀지? 여기요. 아니 그거 말고 파란색 케이스. 있다 찾았다. 아니야 됐어. 자 넘어갑니다. 5번 40칸으로 나눈 원그래프를 이번에는 20칸이 아니라 40칸이네요. 그러니까 40칸 중에 5칸 차지하는 항목이죠. 맞아요? 맞아? 그러면 8cm의 비율로 따지면 40분의 5만큼을 의미하는 거죠. 전체 40칸 중에 5칸을 차지하는 건 결국 이게 비율이잖아요. 40의 5니까. 그럼 8 곱하기 약분하면 8분의 1이니까 답은 1cm가 되겠죠. 이해가 될까요? 네. 이해됐어요? 네. 6번 갑니다. 그림 그래프네요. 1월부터 6월까지 쓴 용돈입니다. 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해요. 5월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숫자로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전체 용돈을 옆에 수로 써봅니다. 13,000원, 21,000원, 16,000원, 8,000원, 5월은 24,000원, 6월이 14,000원이네요. 어쩔 수 없어. 이 합을 다 구해야지. 오. 합을 어떻게 구할까? 26이죠? 10, 18, 26 하고 2 올라가고 5, 6, 7, 8, 9, 96000이 전체의 합이네요. 맞죠?
전체 중에 5월은 몇 퍼센트냐 물어봤으니까 전체 얼마? 96000 분의 24000 곱하기 100. 수가 아무리 커도 약분이 가능하고 요렇게 약분하면 4분의 1이므로 4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5%. 이해가 됐을까요? 네. 전체 용돈 합, 그냥 이거 하나씩 다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계산을 빠르게 끝내는 거는 시간 단축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다 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7번 갑니다. 자, 한 달 동안 40명의 학생들이 책을 몇 권씩 읽는지 봤어. 근데 독서량이 5권 이하인 학생 몇 칸으로 그려야 하는가? 에? 표를 그릴 건데 무슨 말이냐면 5권 이하인 아이들을 띠그래프로 그릴 거야. 막대 그래프가 아닌 띠그래프네. 이미 띠그래프 있네. 어디 있어? 아, 막대 그래프로 바꿔서 그려. 그치. 이래야 말이 되지. 5권 이하인데 이 막대 그래프의 칸 있잖아. 이 칸 하나가 2명을 의미한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몇 칸을 갖다가 표현해야 될까를 물어본 거거든. 그럼 그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5권 이하의 학생들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돼. 그쵸? 맞아요? 그런데 20%라고 알려줬죠? 너무나 쉽다. 어떻게? 40명 중에 100분의 20. 공 다 떼면 8명. 즉 5권 이하가 8명이다 라는 걸 먼저 찾아내시면 막대 그래프로 왔을 때 한 칸에 2명씩을 의미한대요. 결국 8명이면 몇 칸? 그렇지. 4칸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다. 이거 이해됐을까요? 괜찮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20등분한 원그래프로 노랑이 차지하는 것. 하하. 자, 한번 볼게요. 이걸 원그래프로 옮겨올 거야. 거기까지 이해됐나? 그랬을 때 몇 칸이냐 물어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선 각 색깔별로 몇 명인지 알아보자. 지금 이게 한 칸에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5칸이 5명이니까 5, 10, 5 아닌가? 6, 17, 5네요. 전체 몇 명입니까? 28명이죠. 자, 28분의 7이에요. 맞죠? 그러면 4분의 1의 비율인데 이것을 전체를 20칸으로 나누면 몇 칸을 차지하는 비율일까요?를 물어본 거야. 끝. 전체를 20칸으로 나누면 그 중에 몇 칸을 차지하는 거냐. 이게 지금 비율이 같은 비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 이해되니? 분수의 성질이라고. 비율은 분수의 성질을 따라. 28명 중에 7명은 4분의 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고
20칸 중에 몇 칸을 의미하냐? 이것도 비율이죠. 다 비율이다. 크기가 같은 비율들을 찾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칸입니다. 진짜 이해됐어요? 네. 자, 9번 풀면 끝입니다. 시간이 드세요. 오늘 그래서 필수 예제를 다 같이 푼 거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확인학습하고 좀 고생하겠죠? 근데 각 문제들을 풀다 보면 풀어내는 속도가 여러분들 이 앞에 비율, 뭐 비와 비율 백분율이라던가 소수의 나눗셈이라던가 이 앞단원들에 비해서는 문제 푸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방학했으니까 7, 8강 깔끔하게 하고 우리 방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죠? 방학 동안에 숙제 많이 드릴까요? 우리가 방학을 방학답게 잘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7, 8강 잘 끝냅시다. 알겠죠? 그런 의미로 오늘 필수 예제를 다 푼 거예요, 선생님. 오케이? 가자! 다시 8강에서 전일 확인 학습은 뺄게요. 이해됐죠? 자, 전일하고 금일 확인 학습 있죠? 7강 있고 8강 있죠? 7강은 다 푸는 거고 8강 전일이 7강 거니까 이거는 빼시고 금일 8강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 써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전일 빼요? 8강? 8강에서만 전일 빼세요. 그게 7강이니까 7강 다 풀면. 9번 보죠. 경환이네 학교 350명 학생들이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조사했어. 박물관이 56명이야. 30cm 띠그래프로 나타내면 영화는 얼마인가? 결국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전체 영화의 비율만 알면 길이든지 백분율이든지 다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조건을 보면 전체 몇 명? 학생 전체 몇 명? 56명이네. 전체 56명이다. 350명이요. 네, 350명. 에이, 전체가 350명이고 누가 56이냐? 박물관이 56명이다. 그럴 때 영화 관람 근데 영화 비율 구하면 몇 cm? 30cm. 영화의 비율을 30cm 안에다가 나타내라 이런 거잖아. 그럼 보자.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면 박물관에 뭘로 구해야 될까? 어떤 비율로 구해야 될까? 백분율로 구해야겠지. 박물관의 백분율 구해보자. 어떻게 구해? 350 곱하 350분의 56 곱하기 100을 할 거야. 약분을 여러 방향으로 해야겠네. 일단 7로 분모 분자 약분해 봅시다. 50이고 8이죠. 맞아요? 그리고 50이 100이랑 바로 약분되니까 이렇게 끊어버립시다. 16%네요. 그래서 박물관이 16%입니다. 그러면 영화가 몇 %인지 알 수 있죠? 나머지 한번 더 해보자. 여기까지가 18. 이렇게 하면 34. 이렇게 하면 64. 영화 몇 %? 36%죠? 영화 36%를 전체 30cm 안에다가 표현하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소수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30cm의 36%는 몇 센티미터인가?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30 곱하기 0.36 이거는 3 곱하기 36 곱하기 10 곱하기 0.01 자연수끼리의 곱셈과 자리수를 나타내는 곱셈을 나눠서 써보면 앞에 게 108 곱하기 0.1 그래서 10.8cm가 답이 되겠다. 괜찮을까요? 도연아, 요 계산 이해되니? 좋았어. 자, 오늘 과제 개념 숙제 없어요. 개념 숙제가 없는 대신에 문제가 개념이라고 그랬죠? 7강, 8강은 이 그래프 다루는 계산들, 이제 뭐, 그것과 관련된 계산은 대부분 비와 비율, 백분율에 있잖아. 그지? 잘 써먹고, 그래프 문제 잘 많이 풀어오세요. 네. 이번 주 깔끔하게 확인학습 끝나면 다음 주까지 별다른 숙제 없습니다. 방학을 방학답게 보낼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이번 주 확인학습 결과가 좀 지저분해. 뭔가 안 끝났어. 뭔가 찝찝해.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확인학습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 확인학습이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선생님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거 하세요라고 알려줄 거거든. 진짜 마지막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안 돼 있으면 금요일날 올 거고 아니면 우리 다음 주 방학을 즐깁시다. 아시겠죠? 근데 화요일도 안 오는 다음 주 월, 화, 수 방학이에요. 아싸. 영도도 안 가죠? 월, 화, 수는 안 해요. 이번 30. 오늘 화요일 8월 2일까지. 마이너스만 꺼준. 다른 거 없어. 자, 여기까지 짐 써.